카지노 모두가 즐겨봐 흥분과 열기를 룰렛을 돌려봐 행운이 찾아올 거야 파가님이 곧 그가 올 거야 그러니 즐겨봐 바로 여기에서 카지노 그러면 가능해 툴루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하는 공연이 이 정도일 줄이야. 다녀왔습니다. 오늘 공연도 뭐 어떻게든 끝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공연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 파가니를 보러 한국 간다고. 와,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주찬아 목 살짝 안 좋았어. 근데 노래 짱 잘했어. 목이 안 좋기도 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힘이 안 나더라.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가지고. 내가 인터미션 때 분장실에서 오늘 밥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했더니 거기 있는 배우 누나들이 추찬아 밥을 안 먹고 공연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싹 다 줬어요. 뭐 라면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 끝나 중간중간에 먹어 이러면서 아유 아들내미 이러고. 렌즈 닦아달라고? 오늘은 왜 비둘기였냐고? 아 원래 딱따구리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잘못 나왔어. 그래서 좀 늦었어. 그게 뭐야? 공연 보러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바이올린 빡세게 했구나 싶더라. 어제도 레슨 받고 사실 수요일 금요일 레슨을 받으려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요일에 못 받고 어제 했습니다. 오늘 나 좀 마음에 들었다 하는 거 있어? 뭐 모난 거 없이 뭐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애드립은 즉석에서 하는 거. 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놈이 일막 연주 퀄리티 개높아. 멍 높아짐.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을 쉬고 왔는데 퀄리티 떨어지면 또 그걸로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연습 많이 했구나. 쉬는 동안 진짜 많이 쉬기도 쉬었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뭐 레슨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음에 걸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아요. 목이 많이 잠긴 것 같다고. 뭐 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연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하신 분도 오빠 봐주셔?
그 공연할 때 거기 계신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제 바이올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뭐 시작 전에 체크 받고 올라가고. 처음부터 디테일 못 보고 주차해 보느라 바빴는데 이젠 디테일 보이기 시작했네. 네. 디테일 많이 찾아가 볼게요. 이 주 만에 파가니니 봤는데 바이올린의 느낌이 많아졌더라고. 이 바이올린을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도 연주를 해야 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형들 거 공연 보면은 더 그걸 느끼고. 그분도 오빠랑 같이 매일 긴장되시겠네요. 맨날 뒤에서 마음 졸이고 계신데요. 오늘 연주 많이 늘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아, 오늘은 다 필요 없고 연주만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긴 했어요. 그리고 활이 많이 끊어지는데 사실 그게 인이어를 껴가지고 제가 그 어느 정도 힘을 줘야 소리가 나는지가 잘 체킹이 안 돼서 많이 끊어 먹었는데 오늘은 좀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낮 밤에 공연하는 차이가 있냐고요? 있죠. 몸 컨디션의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낮에는 좀 아무래도 힘들어요.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 저녁 공연 때는 끝나고 바로 가야 돼서 좀 바쁘고, 낮 공 때는 그래도 좀 널널해서 덜 바쁘고. 근데 활은 많이 끊어지지 않나? 난 많이 봤어. 주차를 말고 많이 끊어지는데 이제 이게 그 연주할 때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활이 가끔 끊어지면 이제 왼손으로 지판 잡을 때 활털이 날리다 보면 활털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럼 활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위험해. 근데 또 웃긴 건 연습할 때는 한 번도 활이 끊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제 뒤에 계셨던 분들이 파가니니 너무 착하게 나와서 안 어울린대요. 파가니니가 나쁠 이유가 있나? 다 나쁜 사람인데 파가니니까지 나쁜 사람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수찬이 이제 꿀탈이 아니고 실탈에 뽑아. 많이 좋아졌어. 많이 줄었어. 그죠? 그리고 파가니니 자체가 뭐 냉소적일 순 있거든요. 뭐 인물 자체가 냉소적이기도 하고 뭐 되게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들었긴 했는데, 근데 대본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는 일단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저도 정확히 찾지 못해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바이올린 하는 애들이 싫어하긴 하더라.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연주를 해보면 싫어져요. 너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그래.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래. 나이가 어린 파가니니도 처음 보실 거 아니야. 너무 잘해서. 아니,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난이도의 곡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파가니니가 아들보다 어려 보임. 내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빠가 죽고 난 후에 아들이 있는 거니까 뭐 옛날 기억을 회상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지금 아들이 지금 아킬레가 있는 상태에서 파가니니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아들이랑 만나는 장면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들이랑 만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파가니니가 아들을 진짜 끔찍하게 아끼고 같이 음악여행까지 떠나는 그런 관계였는데 관계성이 너무 안 보여서. 맞아. 그래서 더 아들이 사회자 역할인 게 느껴져. 아들은 완전 메신저인 거죠. 그냥 뭔가 정말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파가니니의 일생일대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제 울분을 토해내며. 아킬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형들이 너무 이 빌드업을 잘 해주고 쳐줄 땐 또 잘 쳐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힘을 얻어서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아킬레가 마지막 그 재판장에서 변론할 때 뭐 아버지는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재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그때 눈물이 너무 나더라. 그래서 사실 악마 연주 3 할 때는 울면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주찬이의 파가니니는 어리고 순진하고 모던하고 그런 느낌이야. 근데 주찬이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크, 바로크, 고딕. 근데 뭐 정말 다른 해석은 다르니까 뭐 사실 그 파가니니 역할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캐릭터 해석해서 연기하면 물론 근본은 있죠. 그 코어는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바꾸는 그 각자만의 매력을 살리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파가니니는 그저 마음속에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악마가 아니야. 약간 근데 그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절대 못할 만한 사람이긴 하죠.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를 뭔가 변주한 거니까. 대열이 형 뮤지컬 보러 갈 거냐? 당연히 봐야죠.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가는 거니까. 뮤지컬 선배라서 조언도 해주나요? 요즘 그 때가 잘 안 맞아요. 대열이 형도 요즘 매일매일 공연 연습하러 가고 저도 공연하고 촬영하고 이래서. 주찬아 입시하자. 왜 저한테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마지막 연주보다 1막 솔로 연주가 더 좋은 것 같아.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장면,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오늘 좀 즉석 연주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으면 또 지루하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연주에도 여유를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나를 믿자 했어요. 나를 믿자. 내가 연습한 양을 믿어보자 하고 그냥 불안해도 그냥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갔습니다. 오늘 여유 있어졌다 싶어요. 이게 여유가 생길 때가 됐죠. 아직도 여유가 없으면
그래서 쌤이랑 다음 주에 날 잡고 하루 종일 바이올린만 하기로 했어요. 좀 바리에이션 줄 것도 좀 생각해보고. 파가니니 착공의 로트킹 무대에서 바이올린 키던 주차를 생각나서 뭉클했다. 근데 막 배우 형들이랑도 얘기하면서 그랬어. 팬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하시겠다 막 이랬는데 아마 정말 좋아할 거라고. 옛날에 경연 프로그램 나가서 바이올린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바이올린 했다는 그 사진도 있어서 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좋아하실, 뿌듯해 하실 것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그 파가니니 그때 로트킹에서 했던 파가니니는 한 40초도 안 됐나? 되게 짧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악마 연주 2 연주, 그 1 연주할 때 그 막 이렇게 와다다다 하는 거 부분에서 뭔가 했는데 활이 튕겨지는 그런 주법이 원래 있나봐요. 오늘 석규 형이 와가지고 모니터 같이 해줬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활이 튕겨져가지고 이거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던데 하니까, 원래 업 보잉 할 때 튕기는 거, 다운 할 때 튕기는 게 있는데 그거 좀 비비다가 하면은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같이 또 했죠. 얘기도 하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한 30분 일찍 와서 바이올린 먼저 손 풀면서 해봤는데 이것저것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리고 악보 없이 하는 자율 즉흥 연주들이 저한테 오히려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만약에 다른 음을 짚더라도 어차피 그거에 맞춰서 또 하면 되는 게 즉흥 연주의 또 묘미니까. 앞으로 꼭 봐줬으면 하는 디테일이냐고요? 그냥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신부님들 그리고 콜랭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마다 연기하는 호흡도 다르고 그 배우들의 관계, 이제 그 배우들의 뭐라 그래, 케미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뭔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서는 만약에 뭐 그 콜랭을 볼 때 뭐 세중이 형, 준혁이 형, 뭐 준영이 형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다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냥 정해져 있는 대사지만 똑같이 하진 않거든요. 저는 매번 대사를 뱉을 때 그냥 그때 느낌,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저는 대사를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맞아, 오늘 의상이 예전이랑 좀 달랐지. 원래 콜랭 만나는 장면에 자켓을 입고 가는데 오늘따라 안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콜랭이랑 싸우려고 콜랭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음악적 영감인 샬롯이 사라져서 내가 악보를 써야 되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그 와중에 수소문 하다 보니 콜랭 집에 있다, 콜랭이랑 약혼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콜랭을 찾아간 거라 콜랭한테 굳이 싸우자고 덤벼들 필요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크리스틴, 아니 뭐 당신 약혼자 샬롯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서 굳이 내가 너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실 다락방에 갇혀있는지 안 갇혀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내가 그걸 다락방에 있는 샬롯을 바라본다라는 지문도 없고,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나 빨리 내 음악 좀 영감 내놔라, 나는 당신도 알잖아, 빨리 나한테 음악 좀 영감을 좀 돌려줘라 했는데
얘가 또 돈 얘기를 하네. 그래서 얼만데?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사실 처음부터 볼 때 싸우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샬롯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할 때 나도 콜랭이 제 자켓 정리해 주는데 저도 제가 사실 나이는 더 어릴 수 있어도 내가 너보다 위야 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하고 갈게 하고 가는 거거든. 같이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나한테 길을 펴고 들어온다? 지나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앞에 카지노 파가니니 넘버 할 때 저는 카지노 안 부르거든요. 파가니니가 카지노 때문에 이건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 연출님과 음악 감독님과 우리 파가니니와의 상의도 없이 공연하다가 보니 생각해낸 저 혼자만의 디테일이어가지고 파가니니가 카지노를 싫어하는데 카지노 물론 좋아할 수 있지만 카지노 공연 얘기하는 걸 이제 콜링이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카지노라 떠들어도 그냥 나는 파가니니만 칭송해라 이런 느낌으로. 샬롯이랑 연주하면서 무대 뒤로 돌아갈 때 팔짱 끼고 손잡잖아. 혹시 이유가 있어? 약간 그런 거죠. 파가니니와 샬롯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아킬레의 그 증언을 이제 회상하는 씬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저렇게 음악으로서 샬롯과 행복하게 연주를 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 듣고 공연을 처음 보는 분들도 조금 뭐 집중이 잘 된다면 뭐 다행인데 공연 가족들도 봤어. 누나는 아직 안 봤고요. 엄마 아버지는 보러 오셨습니다. 첫 공대. 알고 가는 게 좋겠더라. 근데 저도 뮤지컬을 가끔 보러 가면 아예 모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르고 갔을 때 보면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알려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음에 또 보러 오게. 부모님이 뭘 하셔?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주차에 바이올린을 보셔서 뭘 하셨을지 궁금해. 사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다기보단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바이올린에 이제 하다 보면서 흥미가 좀 사라진 케이스여가지고 막 그냥 뭐 학교 공연하고 그런 거 보면서 했는데 이제 커서 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어머니도 이번에 그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제가 공연하는 거 보고
이 동기부여를 얻으셨다고 엄마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뮤즈가 되는 것 같아서. 뮤지컬 바이올린 얼마나 연습했어? 뭐 한 2달? 2달에서 3달 정도 한 것 같아요. 나 여기 한 바퀴만 돌아줄 수 있어요? 두 달 만에 곡을 외웠다고? 아, 외우는 건 쉬워요. 사실 외우는 건 금방 외우는데 연주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악기 전공으로서 진짜 대단해. 아니 이게 뭐 자랑 같겠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시작을 했는데 뭐 그 물론 제가 활은 뭐 근데 활 쓰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긴 하지만 뭐 소리를 낼 줄은 아니까 어느 정도는 아예 못하는 상태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쌤이랑 레슨을 하면서 쌤은 아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믿고 계속 저를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칭찬은 항상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공연 올라가고 진짜 항상 뭐 음악 감독님이랑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이올린 해본 사람들만 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지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공연을 올리는 것 자체가 뭐 물론 그 관객들이나 뭐 우리가 자체들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연주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진짜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안다 라고 생각을 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좀 고생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콘 형은 하루에 17시간도 연습한 적 있대요. 파가니니 카프리스 넘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안 돼서 17시간 넘게 연주를 했대. 연습을.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대. 근데 그거 듣고 근데 전공 입시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최소 6시간 이상은 하거든요 하루에. 근데 와 어떻게 하지 싶어요. 난 심지어 연주하면서 존 적도 있어. 연습하면서. 사실 근데 파가니니 처음 시작할 때도 나한테 바이올린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에 맴돈다는 거면 해야 된다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바이올린 배워놓으면 언젠가 내가 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바이올린으로 공연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한텐 좋은 기회다. 난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무조건 해봐야겠다 하고 일단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미팅 끝나고 와서 너무 어렵던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그리고 처음 기본기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기본기를 배우긴 했지만 기본기도 사실 근데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뭐 공연을 보는 사람, 뭐 골드니스가 아닌 분들이 왔을 때 뭐 기본적으로 콘형의 바이올린 연주가 평균이 돼 있기 때문에 콘형은 전공자고 심지어 박사세요. 이 와중에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또 그리고 또 뮤지컬계로 또 넘어오면서 연주를 같이 한다? 정말 쉽지 않은 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 처음 대본 그거 연출님이랑 대본 그 미팅할 때 허가증 받아오느라고요 너 못했어요. 말을 너무 떨려가지고 허가증 받아놓는 막 이랬어. 바이올린 연주도 막 너무 못하고. 사실
물론 저는 뮤지컬을 하고 있지만 뭐 뮤지컬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바이올린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액터 뮤지션. 그래서 이게 정말 뮤지컬 배우가 아닌, 어떻게 보면 뮤지컬 배우지만 그 중에서 액터 뮤지션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게 될까? 라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가니니 쪽에서도 정말 큰 도전을 하신 걸 거예요. 큰 모험을 거신 거고. 그리고 믿어준 만큼 믿음을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곤했나? 입에 뭐 났네. 이게 되네 남자 홍주찬. 이게 되네. 내가 뭐든지 이게 되네로 만들어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열정이 있는 한. 오늘도 잠을 별로 못 잤어. 한 5시간 4시간. 주찬이에겐 한계란 없다. 저는 한계는 정해놓는 순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한계인데 라고 정하는 순간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떻게든 해냅니다. 발전해오고 진화하는 겁니다. 오늘 컨디션 짱 좋아 보였다고. 컨디션 별로 안 좋았는데 좋으려고 했습니다. 좋게 해보려고. 그리고 오늘 또 다나 누나가 바카스를 또 줘가지고 먹고 또 힘내서 또 했습니다. 진화합니다. 적응의 동물입니다 하는데 눈에 살짝 광기가. 진화합니다. 인간은 진화합니다. 적응한다고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냅니다. 아무튼 또 열심히 해볼게요. 내일도 저녁 공연 있으니까 오늘 컨디션 조절 잘해서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화법을 계속 하네. Sorry, I'm so sorry. 내일 또 잘 해볼게요. 일요일이니까 컨디션 좋게 잘 해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바이바이.